여러분, 절대 감기를 가볍게 보시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벼운 기침 한 번으로 시작해 폐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2025년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 입원율이 2019년 대비 무려 42% 증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면 완전히 안전하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일반 마스크의 바이러스 차단 효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절반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충격적인 진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호흡기 감염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입니다. 오늘은 요즘 주변에서 급격히 들고 있는 호흡기 감염, 독감, 폐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다가 폐렴으로 악화되는 무서운 과정, 독감 예방주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타미플루를 언제 먹어야 하는지, 항생제는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지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8가지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지금 왜 이렇게 호흡기 감염이 심해졌는지. 둘째, 마스크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셋째, 진짜 효과 있는 예방법. 넷째, 독감 예방주사 오해와 진실. 다섯째, 감기와 독감의 결정적 차이. 여섯째, 타미플루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일곱째, 항생제는 언제 필요한지. 여덟째, 병원에 반드시 가야 할 위험 신호.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왜 호흡기 감염이 더 심해졌는가? 여러분, 요즘 주변에 기침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을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예전에는 겨울에 감기 걸렸다가 일주일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2주, 3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였다가 갑자기 폐렴으로 악화되어 입원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기침이 2주가 넘어도 안 낫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드신 분 있으신가요? 가슴이 좀 답답하고 열이 다시 오르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대한감염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에서 5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거리 두기를 하고 모임을 줄이고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했죠. 여기까지는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마치 공장 기계와 같습니다. 공장 기계는 계속 가동을 해야 녹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가동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녹이 슬고 성능이 떨어지고 결국 멈춰버립니다. 우리 면역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동안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본 경험이 없다 보니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집단 면역의 약화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질병관리청의 2025년 통계를 보면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2019년 대비 무려 42%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HMPV라고 하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다른 바이러스는 잠잠했는데 지금은 여러 바이러스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세대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도 건강했는데 이게 다 뭐가 문제야? 맞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강인한 분들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신 분들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몸이 코로나 이후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시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이 시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면역 기능이 이미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에게는 가볍게 지나갈 감기도 폐렴으로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손주들과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실천해 주세요. 마스크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마스크에 대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감기 안 걸린다고 믿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마스크를 쓰면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마스크를 쓴 채로 아픈 사람 옆에서도 오랫동안 계시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 마스크가 모든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인식이 생겨버렸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메이오 클리닉 공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 마스크, 즉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사는 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의 경우 미세한 바이러스 입자를 완전히 막지 못합니다. 마스크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하시면 바로 아시게 됩니다. 마스크는 큰 비말, 즉 재채기나 기침할 때 나오는 큰 물방울은 막아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아주 작은 에어로졸 형태로도 떠다닙니다. 이 아주 작은 입자들은 일반 마스크 섬유 사이를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수도관의 필터와 비슷합니다. 큰 이물질은 걸러내지만 아주 작은 것은 필터를 통과해서 나오는 것처럼요.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안심이 된 나머지 아픈 사람 가까이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스크가 없었다면 거리를 두었을 텐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안심에 바짝 붙어서 오래 대화를 나누다가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이것을 보상행동이라고 합니다. 안전장비를 사용할 때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마스크를 아예 쓰지 말라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마스크는 보조수단으로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스크를 맹신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해서 아픈 사람 가까이 오래 있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효과 있는 예방법. 그렇다면 진짜로 효과 있는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한감염학회에서 발표한 호흡기 감염 예방 수칙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아픈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호흡거기 감염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차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는 분이 계시면 그 기간만큼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 세대 분들 중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예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 분이 친척이면 또는 오랜 친구면 안 가기가 미안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것이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옳은 일입니다. 손주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 잠시 만남을 미루는 것은 충분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손 씻기입니다. 마스크보다 손 씻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굴을 수백 번 만집니다. 눈을 비비고, 코를 만지고, 입 주변을 만지죠.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해서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대한감염학회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손 씻기 하나만으로도 호흡기 감염 위험을 최대 4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마스크보다 훨씬 강력한 예방 효과입니다.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서 20초 이상 씻으셔야 합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로만 씻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비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이 세 가지 상황에서 꼭 손을 씻으세요. 돈도 들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세 번째, 집안 환기입니다. 겨울에는 창문을 닫고 생활하다 보니 실내 공기가 탁해집니다. 탁한 공기 속에는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번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춥더라도 이 습관이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코와 목의 점막이 말라서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점막이 촉촉해야 바이러스가 들어오려 할 때 점액이 바이러스를 붙잡아서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자주 마셔서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하세요. 하루에 물 6컵에서 8컵, 즉 1.5리터 정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면역력에 수면이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한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면역력에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전통 음식을 꼭 드세요.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면역을 강화시켜줍니다. 된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식품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비싼 영양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입니다. 독감 예방주사, 오해와 진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독감 주사 맞았더니 오히려 감기에 걸렸어. 독감 주사 맞으면 몸이 안 좋아져. 나는 맞았는데 친구는 안 맞았는데 둘 다 독감 걸렸잖아. 맞나 안 맞나 똑같다고.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정확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하루 이틀 동안 몸이 좀 무겁거나 주사 부위가 뻐근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은 감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면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대부분 하루에서 이틀이면 회복됩니다. 아주 드물게 사흘까지 안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왜 독감 주사 맞고 감기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통계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독감 시즌에는 감기 바이러스도 함께 유행합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오시는 그날, 이미 대기실에서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접종 전날, 접종 당일, 접종 다음 날, 이 며칠 안에 감기에 걸리신다면 자연스럽게 예방주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명이 예방주사를 맞으러 왔다고 가정합니다. 독감 시즌에는 주사와 상관없이 이 100명 중 몇 명은 며칠 안에 감기에 걸립니다. 독감 주사를 아예 안 맞았어도 똑같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사 맞고 걸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독감 주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시기에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입니다. 독감 예방 주사는 감기를 예방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독감 주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만 예방합니다. 감기와 독감은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독감 주사를 맞고도 감기에 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독감 예방 주사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질병관리청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독감에 100%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독감에 걸리더라도 훨씬 가볍게 앓고 지나가게 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독감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즉 폐렴으로 악화되어 입원하게 될 가능성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신 분이 독감에 걸리면 폐렴까지 번져 병원에 입원하고 인공호흡기까지 필요했던 분이 예방주사를 맞았더라면 집에서 가볍게 회복하는 것으로 끝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방주사의 진짜 가치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위험도를 줄여주는 것이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가 있으신 분,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독감 예방주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독감이 걸렸을 때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아직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에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감기와 독감의 결정적 차이. 여러분, 감기와 독감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독감이 심한 감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감기와 독감은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마치 사과와 배가 다른 과일인 것처럼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 수백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반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특정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증상에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감기는 대체로 천천히 시작됩니다. 어제는 목이 살짝 따끔했는데 오늘 콧물이 나고 내일쯤 기침이 생기는 식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도 그리 높지 않거나 열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독감은 갑자기 시작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전에는 멀쩡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39도, 40도까지 열이 확 오릅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며 심한 두통이 생깁니다.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기조차 어렵습니다. 독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라고 느낄 정도로 갑자기 그리고 심하게 옵니다. 대한감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감은 감기에 비해 합병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이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감기에 비해 5배에서 10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독감인지 감기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치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다면 독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빨리 병원을 찾아가셔서 독감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면봉으로 코 안을 살짝 닦아서 확인하면 15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독감으로 확인되면 즉시 타미플루를 처방받으세요. 타미플루,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타미플루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타미플루는 독감 바이러스에만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일반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타미플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용 시기입니다. 독감 증상이 시작된 후 24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가장 효과가 큽니다. 48시간 이내에 복용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72시간, 즉 3일이 지난 후에는 바이러스가 이미 많이 증식한 후이기 때문에 타미플루의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좀 쉬다가 낫겠지 하시다가 이틀 사흘이 지나서 병원을 오십니다. 그러면 타미플루를 처방해드리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효과가 덜하게 됩니다. 독감이 의심되시면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증상이 시작된 당일에 병원을 가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타미플루를 먹고 나서 하루 이틀 후에도 아직 열이 있고 좋아지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미플루는 독감을 빨리 낫게 하는 약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서 독감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고 회복 기간을 약간 단축시켜주는 약입니다. 약을 먹어도 이틀에서 사흘은 더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을 먹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하시고 폐렴으로 악화될 위험도 줄어듭니다. 타미플루는 어르신들도 드실 수 있는 안전한 약입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과 비교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타미플루 복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타미플루에 대해 또 하나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타미플루 먹으면 반드시 환각이 생기고 이상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주 드물게 그런 증상이 보고된 경우가 있었지만 통계학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고 독감 자체로 인한 이상 행동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대한감염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타미플루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약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언제 필요한가?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항생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항생제를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빨리 낫고 싶으니 항생제를 달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항생제 줘야 빨리 낫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항생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약입니다. 감기나 독감은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완전히 다른 생물입니다.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가 바이러스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에 쥐가 들어왔을 때 바퀴벌레 잡는 약을 뿌리면 쥐가 잡힐까요? 잡히지 않습니다. 항생제가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침입자에게 전혀 맞지 않는 무기를 쓰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전문의의 설명에 따르면 감기 초반에 항생제를 쓰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쓰면 우리 몸 안의 정상적인 박테리아 균형이 깨집니다. 장 속에 좋은 박테리아들이 죽고 설사나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정말 항생제가 필요할 때 효과가 없는 내성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의학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항생제는 언제 써야 할까요? 처음에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평소에 해롭지 않게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우리 면역이 강할 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으로 면역이 약해지면 이 박테리아들이 기회를 타서 폐나 기관지로 침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박테리아 감염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회 감염이라고 합니다. 기회 감염이 일어나면 증상이 훨씬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콧물 기침이었다가 갑자기 고열이 생기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폐렴으로 가는 신호입니다. 이때 비로소 항생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항생제를 줬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왜 기다리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항생제는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테리아가 기회를 타서 침투할 때 그때 항생제를 씁니다. 처음부터 항생제를 쓰는 것은 효과도 없고 오히려 내성균만 키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감기 초반에 항생제를 달라고 하시는 것보다 증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잘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점 나빠진다고 느끼시면 즉시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병원에 반드시 가야 할 위험 신호.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에서 쉬면 나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숨쉬기가 힘들어질 때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가만히 있어도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 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폐렴의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38도 이상의 열이 3일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으면 박테리아 감염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잘 안 떨어진다면 더욱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증상이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나빠질 때입니다. 일반 감기는 보통 5일에서 7일이면 호전됩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기침이 더 심해지고 가래가 노랗거나 녹색으로 변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가래 색깔의 변화는 박테리아 감염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가슴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기침할 때 가슴이 아프거나 깊게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이 아프면 폐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즉시 병원을 가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의식이 흐릿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때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폐렴이 심해지면 갑자기 정신이 흐릿해지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잠만 자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가족분들도 어르신이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시면 폐렴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에 모셔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위험 신호는 입술이나 손톱이 파랗게 변할 때입니다. 이것은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하다는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시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참는 것을 미덕으로 하시고 몸이 불편해도 꾹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어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하시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때만큼은 참지 마세요. 빨리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더 오래 건강하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위험군 특별관리. 마지막으로 고위험군 분들을 위한 특별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면역 기능이 일반 분들에 비해 약한 상태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백혈구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독감 합병증으로 입원할 확률이 정상인보다 최대 6배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독감 예방 주사를 반드시 맞으셔야 하고, 감기 증상이 생겼을 때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흡기 감염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혈압을 더 자주 확인하시고, 이상하다 싶으시면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 중이시거나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면역 체계 자체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가볍게 지나갈 감기도 폐렴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시고 방문객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여러분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감기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는 방문을 조금 줄이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어린 손주들은 증상 없이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 드리는 가장 큰 사랑 중 하나가 이 시기에는 건강한 상태에서만 방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코로나 이후 우리의 집단 면역이 약해졌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고위험군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두 번째, 마스크를 맹신하지 마세요. 아픈 사람 피하기와 손 씻기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비누로 20초 이상 손 씻기를 꼭 실천하세요. 세 번째, 독감 예방 주사는 감기를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감의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중요한 백신입니다. 아직 안 맞으셨다면 지금 맞으세요. 네 번째, 감기와 독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갑자기 고열과 온몸 통증이 오면 독감 검사를 받으세요. 다섯 번째, 독감이면 증상 시작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세요. 여섯 번째, 감기 초반에 항생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나빠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일곱 번째, 숨쉬기 어려움, 3일 이상 고열, 가슴 통증, 의식 혼탁,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절대 참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정말 강인한 분들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신 여러분이기에 이번에도 충분히 현명하게 건강을 지켜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인하다는 것이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빨리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강인한 것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기 위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지식한상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